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시장은 전일의 급등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전날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금요일 종가였던 3,140선으로 돌아왔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천스닥의 기쁨을 잠깐 맛봤다가 이내 밀려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고 개인은 또다시 4조 원이 넘는 물량 사들였는데요. 유럽 지역의 백신 공급 차질과 코로나19 심화에 따른 락다운 조치가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우리 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하루 웃었다 울었다 반복하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촘촘하게 전략 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FOMC 회의를 주시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장 초반에는 GE와 존슨앤존슨 등의 실적 호조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냈습니다. 또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7%의 매출 성장을 발표했고 정규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한편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9.3으로 전월보다 상승했고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소비 심리가 2달 만에 회복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백신의 다른 지역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영국 등 EU 비회원국으로의 수출 차단을 경고한 건데요.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모든 융통성을 활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영국에서는 EU가 심수를 부리고 있다며 화이자 백신 공급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1%로 높였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합친 합산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미국 1.5%, 독일 마이너스 2.1% 등을 앞질렀는데요. 한국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했고 국내 실물 경제가 올해 안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또 IMF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 확대로 세계 경제가 기존보다 높은 5.5%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허가 심사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허가 심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3중 자문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앞서 자문단이 이 약의 조건부 허가를 권고한 바 있고 이후에는 최종 점검위원회가 남아있는데요. 정부가 현재 2월 초 허가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중앙약심에서도 허가 권고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셀트리온의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0.07% 하락하면서 393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0.15% 빠지면서 384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0.07% 약보합입니다. 13,62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린 코리안 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일단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모습이 짙었습니다. 자세한 상황 어땠을까요? 네, 지난밤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소폭 그 약보합 상황 한 0.1% 내외의 하락 부분으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일단 시장 내 뚜렷한 재료가 없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시장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팩터는 어찌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 결국은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괴리 부분을, 회복 격차 부분을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축소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국은 주가의 추가 상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떠받쳐주고 있는 금융시장의 어떤 그 하락 양상을 몰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인 유동성이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밤 그리고 최근 시장 내 이제 그 FOMC가 유동성의 근간이 되고 있는 FOMC가 당장 코앞에 지금 닥쳐 있는 그런 상황. 내일이면 이제 FOMC 결과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미국의 공룡 IT 기업들의 시장을 이때까지 주도해 왔었던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지난밤 미국 시장 마감 직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EPS 기준으로 해서 2.03달러의 실적 개선세를 만들어냈고요. 시장 내 전망치는 1.64달러였죠. 전년 동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1달러. 이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시장 어떤 그들의 실적,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주가 물론 이제 장 마감 직전이긴 합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 1%가 넘는 어떤 그 상승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점.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시장의 전반적인 호재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악재 부분 시장 내 임팩트를 크게 가하지는 않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지난밤 시장, 미국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내 호재라고 한다라면 유동성 장세가 과연 지속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마침 1월 FOMC가 지금 현재 내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이렇습니다. 그 물가의 상당 부분 금리라는 것이 목표 금리라는 것이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 물가 장기적으로 그 평균 물가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3년 정도 지금 현재 초저금리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물론 시장 내에서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상당 부분 그 문제 노이즈로서 작용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었던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과연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얼마만큼 반영될지 안 될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관망 양상으로 만들게 되는 가장 큰 핵심 이슈였다라는 점 아울러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기업 실적도 여전히 시장 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대다수 지금 3분의 2가 넘는 기업들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지금 시장 주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밤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애플, 테슬라,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도 이제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페이스북이랄지 전반적으로 공룡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짙어지면서 결국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 추가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그 압축해 보면 금융시장의 회복 속도와 실물 시장의 회복 속도, 얼마만큼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이냐.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금융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중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그리고 다음 실적 시즌까지 상당히 중요한 시장 내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추가 상승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이죠. 신정부에 대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은 여전하다. 지난밤 독일의 상승세라든지 독일 주식시장의 상승세랄지 프랑스 주식시장의 상승세랄지 1%, 2%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시장 지수에 반영을 시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백신 보급이 물론 시차는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노이즈는 다소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최기저에는 경제 회복의 가시화, 백신 보급의 본격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시장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그런 부분들, 분명하게 시장 내 투자 심리,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이끌어가는데 분명한 한 축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악재는 여전히 있죠. 단기 급등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시장 지금 현재 핵심 요소는 결국은 금리, 어떤 유동성 측면과 그다음에 실적, 기업들의 실적, 실물 시장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주느냐 못 맞춰주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한 방향성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두신다라면 아마도 시장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미래차 개발을 위해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과 기아차의 협력설에 이어서 최근에는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이 자동차 반도체 협업까지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IT와 자동차의 결합으로 앞으로도 자율주행 이쪽에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공룡 기업들의 글로벌 선두 기업들의 중요한 주요 기업군들의 어떤 협업 상황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이런 상황들 결국은 그게 자동차 업종과 그다음에 IT 업종, 자동차 업종에서는 이미 지각 변동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어찌 보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미 글로벌 기업들, 완성차 업체, 그리고 IT의 선두주자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전장 사업에 대한, 자동차 부품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테슬라와 삼성전자, 그리고 GM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과 기아 자동차. 상당히 많은 들으면 다 알만한 기업들이 서로 독자 생존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합쳐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 그런 협업 상황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공룡 기업들이 왜 이런 어떤 협업들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래 성장에 있어서 핵심 사업군으로 분명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규 어떤 지각 변동에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그리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내지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에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저가 카메라 기반,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랄지, 아마존과 우버의 협업이랄지, 그리고 애플과 기아차의 협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GM, 혼다와의 협업 같은 부분들. 결국은 어떤 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그 목표 사업 자체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IT의 결합이다라는 부분들. 그 IT의 결합 부분은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그 사업 목적으로 귀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의 미래 핵심 사업 추진 4가지를 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인공지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5G가 들어가 있고 바이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전장 사업이 인공지능과 5G와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은 자동차와 IT의 결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동차 지각 변동이 이미 일어났고, 그 지각 변동의 방향성도 대다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들 예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 자동차 핵심 구성 요소를 들어보자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친환경 중심의 구동장치. 과거에 엔진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모터와 배터리, 아니면 수소 전지로, 이제 그 수소 관련 연료 전지로 이제 그게 압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주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신 어떤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센서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5G 또는 6G, 더 나가는 센서까지.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전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핵심 미래 자동차의 성장 축 중에 하나다. 여기에는 당연히 컨텐츠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컨텐츠는 뭐 영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도라는 부분,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부분도 분명히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OLED라는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카플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 장치. 결국은 무인 자율주행 시대가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데,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차 출시가 올해 안에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레벨 4까지도 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결국은 자율주행의 어떤 그 빠른 급속한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부분들. 이러면 자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생각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 한 대당 최소한 2,000개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 한 200여 개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최소한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반도체 빅사이클 진입이 이제 정말로 가시화가 되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PC 그리고 텔레비전, 스마트 기기 교체 주기가 지금 좀 같이 진행이 되어 가면서 반도체 업황의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 글로벌 차량 반도체 시장 규모는 이미 폭증할 것이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수요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업종, 완성차 업종의 주가는 떨어지고,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반도체 제조 회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당장 최근 들어서 우리 시청을 많이 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지난 밤에는 닌텐도의 주가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수요를 닌텐도 그 게임 기기 같은 경우에들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가격의 상승, 이에 따른 어떤 그 영업 마진의 축소가 소위 말하는 그 부품을 매수해서 제조를 하는 완성 제조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회사들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 좀 종합을 해보면 IT,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성장 산업군이다라고 하면 너무나 이제 확실시되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2021년 1년 내내 시장을 달굴 만한 테마군은 결국은 뭐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주가에 뭐 오르락내리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추세는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당연히 인공지능이라는 부분, 5G라는 통신 기반, 그리고 2차 전지라는 전기 자동차의 핵심 요소, 그리고 자율주행의 어떤 그 컨텐츠,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우리 시청은 꼭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네, IT와 자동차 또 친환경까지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2차 전지, 자율주행, 콘텐츠주들에 대한 관심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좌지우지할 요소는 유동성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실물 시장의 회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동성 지속 여부에 대한 확인을 계속해서 시장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마침 1월 FOMC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넷플릭스의 실적, 이에 따른 시장 내 반응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고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전년보다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실적이 발표될 애플이랄지 테슬라랄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일단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제 우리 시장 2%의 어떤 그 하락 급락이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일단 관심 여부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주목거리다라는 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핵심 축이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핵심 축 한 가지, 두 번째는 미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 결과치 발표 계속해서 시장 기대감이 여전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한 가지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와 코로나 극복,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가져가셔야 되고, 신정부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 인프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실물 시장의 어떤 그 회복, 격차 회복,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반도체와 2차 전지, 5G, 자율주행,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슈퍼 사이클 진입 부분, 이게 정말로 가시화가 됐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결국은 전기 자동차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시장 내 지금 기대감을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시장은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4분기 실적 일단 절반 이상은 기대감을 가져도 충분한 어떤 그런 과거의 실적 발표들이 나왔다. 지난밤에 오늘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와 지난주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참고해 본다라는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실적 발표할 애플,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등등 그 공룡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 일단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점. 어제 있었던 주가의 어떤 그 하락 부분 오늘 상당 부분 만회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우리 시험을 같이 공감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 주요 이슈와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슈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주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 최근에 또 항공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 전망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지금 항공주들이 최근에 며칠간만 보면은 다른 업종 대비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 호실적,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의한 작년에 그 어두웠던 면에서 이제 호실적, 그러니까 다른 화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호실적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항공업계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작년부터 좀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25일이었죠. 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라서 우선 지금 28,000원대에서 거의 시작했지만 3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면 역시 그 유상증자로 인한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사용 기대감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는 통상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은 새로운 자금의 용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이슈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향후에 아시아나 인수 마무리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좀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살펴봐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4분기 실적도 좋은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42% 정도 하락할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재작년 4분기보다도 32% 증가한 1,390억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여객 매출은 여전히 회복이 상태가 지금 미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 화물 매출이 재작년 대비해서 이 105%까지 증가하면서 이익을 견인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환율 하락으로 이 외환 관련 이익도 6천억 이상을 거둘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대한항공의 힘을 더 주가에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화물 매출에 힘입어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의 4분기 매출은 화물 매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85% 늘어나는데 힘입어서 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천억 이상 이 외환 관련 이익이 잡히면서 275억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가 만약에 이 인수합병을 거치면은 실적은 더 좋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항공 정비비에 대한 절감 등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자회사로 있는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분리될 경우에 실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CC 기업들의 주가도 시장 재편을 앞두고 출렁했는데 이 양대 항공사의 합병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LCC 자회사인 진에어와 또 아시아나사나 LCC인
에어부산, 또 에어서울의 통합이 예정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LCC 업계의 고질적인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 안에서도 진에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LCC 3사가 통합 이후로는 기체수나 실적 측면에선 진에어가 1위, 곧 LCC의 어떤 탑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9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고 또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2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펀더멘털 개선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매출이 작년 매출이 1조 원을 넘겼는데요. 영업이익은 2,928억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2011년 4월 창립 후에 9년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좀 돌파를 했고요. 이 매출은 1, 2, 3, 이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66% 급증했고, 이 영업이익은 219%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서 2019년 13%에서 크게 개선된 25%를 기록했고요.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부분은 이 고정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에서 매출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 매출 증가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번에 발생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매출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5년 대비해서 12배 이상 증가했는데, 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66.4%에 달했는데요. 작년에 바이오로직스가 이 GSK의 이 6억 2,700만 달러 포함하면서 2019년 매출의 2.5배 수준인 17억 8천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이렇게 그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좋아졌던 그런 원동력을 본다면, 이 작년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도 이 비대면 실시간 실사와 또 검사로 인해서 대응한 것이 수주의 주요했다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또 작년 4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가동률 향상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19 치료제 스탁 생산, 그러니까 CMO 매출이 반영되면서 이 어떤 3분기 대비해서도 36% 증가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원래 시장 예상치가 이 매출이 2,882억, 영업이익이 한 680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훨씬 뛰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63% 늘어난 926억을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온라인으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2021년에는 생산 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사공장의 조기 수주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이 생산 능력 확대와 또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좀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도 주가에 향후에 봤을 때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매개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전망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참 뜨겁습니다. 지금 FOMC 회의 결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국들의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강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현행의 제로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당분간 거의 모든 많은 나라들의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부채가 쌓여서 긴축 통화 정책이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큼 나라들이 이제 저금리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유의미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 금리 수준이 코로나19 금리 이전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는 좀 많이 알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2년 이후에
코로나19 회복 이후에 어떤 부채 수준과 또 포퓰리즘 정책 결과가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나라는 어떤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이상 어떤 국고채 금리의 상승 역시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여러 이슈에서 어떤 그 기준금리 상승이 경제 악영향이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채권금리가 또 일정 부분 상승한다면 이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는 금리 수준 최근에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을 우려하는 어떤 주식시장의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 이벤트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19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통화 완화 정책이 올 한 해도 좀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초저금리 상황은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채권금리 수준이 낮더라도 수익 성과는 클 수 있다는 점은 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채권금리 수준이 낮았지만 일드 커브, 그러니까 이제 채권 수익률 곡선이죠. 이 부분은 좀 가팔랐습니다. 이 일드 커브 라이딩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발상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채권 시장에서도 고수익 채권과 또 하이힐드 채권, 또 이머징 채권 같은 이 어떤 분산 투자한다면은 양호한 어떤 채권 쪽에서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 최근 시장이 약간 조정 장세를 거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증시가 화랑을 띠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이 우선주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선주들의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우선주의 수익률이 보통주의 수익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올 들어서 25일까지 봤을 때 이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삼성 SDI, LG전자 같은 우선주가 평균 56%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보통주가 같은 기간에 24.7% 오른 걸 감안할 때 2배를 웃도는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 SDI 우선주가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 삼성 SDI가 25% 정도 보통주가 오르는 동안 우선주는 65%까지 급등했는데요. 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로 삼성 SDI 주가가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선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서 이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도 빠르게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통주 대비해서 이 우선주 비율은 이 88.59% 올랐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증시를 이끄는 대형주가 빠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주 우선주도 덩달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형주가 오르고 이후에 중소형주가 오르는 순환마 장세에도 이 우선주가 좀 적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우선 지금 그 우선주에 대한 다른 저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현대차와 LG전자의 우선주도 최근에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리를 하자면은 그동안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우선주에 투자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우선주 상승률이 이 보통주를 웃돌면서 우선주를 어떤 가치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우선주의 매력은 더 커지는 게 역사적으로 되풀이됐던 상황에서 역시 상승률에 배당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은 시장에서의 그 투자자의 관심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선주의 전망까지 오늘도 이슈와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6도, 광주는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다소 춥거나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아침엔 지금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날이 다시 추워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목요일인 내일은 경남 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서쪽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다가 오후 들어서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양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다소 춥지만 낮에는 수원 5도, 대전 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함이 감도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